근데 왜 3단원을 안 하고 4단원을 한대? 4단원이 어렵고 수행평가에서 4단원 이 내용이 필요해서. 그래서 니네 4단원 먼저 나가? 네. 뭐야. 청구는 3단원 나가? 팁을 하죠. 아직도 안 나갔어? 복면고는? 니 수학여행 갔다 왔어? 선생님 저희 핸드폰은 수학여행 일요일 날 가가지고 일요일 일요일에 수학여행을 간다고? 언제? 다음 주 18일 일요일 18, 19, 20 맞지? 그러니까 최악. 내가 주말에 7시 전에 일어나야 그래놓고 되는데 수요일 날 2학년만 쉬게 해줘요. 그러니까 왜 그래? 비행기 표가 없다는 거 같거든요. 미리미리 구해놨어. 학교 일정을 2학기에서 1학기로 뭔가 갑자기 바꿨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다음 주에 안 오겠네? 네. 뭐좀 보고 싶지만.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뭐 좀 먹을까? 어? 아, 니네 수학여행 가고 맛있게 먹을 거 아니야? 아이, 고생을 하는 거죠. 수학여행이라고 포장지만 좋은 거지. 아니 선생님. 이 아빠는 6시 20분이나 30분까지 성수 보안까지. 이러면 반란을 일으켜. 니네 몇 시 가는데? 네? 몇 시에 출발하는데? 아빠는 7시 20분까지. 음. 7시 20분까지요? 우리 7시까지요. 7시 20분까지. 너네 수학여행 제주도 갔다 왔어? 네, 7시까지. 목금토? 아니. 아니지. 수목금? 그 보통 그게 맞지 않아? 와 그렇대요. 니네 수학여행 안 간대? 여기 갔다 왔어요. 아, 벌써 갔다 왔어? 청구는? 니네도 갔다 왔어? 자, 어쨌든 이제 좀 할까? 어쨌든 다음 주에 3명은 안 온다는 얘기지? 보관하네요. 어? 영상 찍어놓을게. 왜? 그냥 뭐 영상 찍어놓을게. 이쁘장하게 잘 찍어놓을게. 우린 저기 영상 찍지 말고 오늘 뭐 먹자. 이러면 반란을 일으킬 수가 당연히. 없네. 자, 자. 그럼 다수결로 하든가. 다음 주에 먹자 손. 자, 나까지 포함해서 5. 아니, 먹지 말자 손. 없잖아요. 이게 뭐예요? 먹지 말자가 없네. 왜? 뭐? 흥덕고 속상하죠 이러면. 아, 흥덕고 속상해? 아, 니네 제주도 가잖아. 떠나요. 셋이서 가면 되잖아 제주도. 오늘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잖아, 그렇지? 얼마나 가슴 아픈 남아 있는 사람들. 왜 그런 생각을 못 해? 먼저 갔잖아요. 어? 먼저 갔다 왔잖아요. 누가? 갔다 왔죠. 갔다 왔어? 아니요. 갔다 왔다는데? 갔다 왔어? 갔다 왔다는데? 갔다 왔어? 아무도 안 가는데? 니네만 좀 첫 스타트가. 에이, 그냥 안 먹는 걸로 하자. 그래. 오늘 먹읍시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오늘 먹어요. 다음 주에. 우리 안 먹는 거야, 그치, 세윤아? 먹겠다. 아유. 자, 산연기 중화반응. 연기 중화 반응. 원래 앞에 내용부터 했어야 되는데 저 흥덕고가 또 해주자라고 하니까 또 그런 말 들어줘야지, 그치? 또 다음 주에 또 수학여행 간다는데 뭐 어쩔 수 없이, 그치? 우리가 양보하자. 앞에 내용 좀 거시기 한다 하더라도 이거 양보하는 거잖아. 현재야 뭐요? 네. 아니에요? 네. 안 니네 수학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을 거 아니야. 용돈도 받아갈 거고. 용돈 안 받아? 그럼 땡전 없이 그냥 간다고? 뻥치고 있네. 진짜예요. 할머니한테 갔다 와. 저 수학여행 가는데 계속 그래. 한 20번 얘기해. 수학여행 가는데 용돈이 다 떨어져서. 작은 목소리로. 할머니 주시겠지. 할아버지 주시고. 일가치 친척들 다 돌아 그냥. 수학여행 간다고. 그것도 나쁘지 않네. 자, 중화반응, 산과 염기가 반응해갖고 물과 염을 생성하는 반응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산과 염기가 반응을 해서
물 생기고 염이 생긴대. 염. 요게 염이 이제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salt라고 표현을 해주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salt라고 표현을 해준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그걸로 표현을 해주는데 salt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뭐가 되니? 소금이 돼버리잖아. 그럼 소금은 그냥 하나를 표현해주는 꼴이 되는 건데 salt라는 개념 자체는 소금이란 뜻도 있는데 다른 뜻도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소금으로 표현을 안 하고 그냥 한자로 염이다라고 표현을 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거 어려운 건 아니고 산에 여러 가지 많잖아. 어떤 게 있어? 일단 염산이라는 애도 있죠. 맞지? 염산은 알지? 염산. 또 뭐 있어요? H, NO3에 해당되는 누구? 질산이라는 애도 있고요. 또 뭐도 있어요? H2, SO4에 해당되는 황산도 있고요. 이거 다 외우세요. H2 누구도 있어요? PO4에 해당되는 POH3가 되겠지. PO4 이렇게요. 인산이라는 애도 있고요. 또 H2, CO3라는 탄산이라는 것도 있고요. H2S라고 하는 누구도 있어요? 황화수소도 마찬가지로 염산입니다. 물에 녹이면요. 그 다음에 뭐 CH3, COOH 이런 뭐도 있어요? 아세트산도 있어요. 이런 애들 이제 싸그리 다 염산이 나자게 산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얘네들 산의 이제 공통적인 개념은 뭐냐면 물에 녹아갖고 이온화가 됐을 때 뭐에 녹아서? 물에 녹였어. 녹였을 때 이온화가 돼요. 이온화가 됐을 때 싹 다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들을 우리는 뭐다라고 정의를 하느냐? 산이다라고 정의를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뭘 쓸 거다? 염산을 쓸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산들도 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쓸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염기는요. 얘도 마찬가지야. 물에 녹아갖고 이온화됐을 때 OH- 수산화 이온이다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 친구를 내놓는 물질을 우리는 염기다라고 정의를 내렸어. 그래서 NaOH도 있고요. KOH도 있고요. 그 다음에 CaOH2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BaOH2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AL도 나올 수 있어요. AlOH3도 있고요. 그 다음에 MgOH2도 있고요. 그 다음에 NH3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친구 이제 물에 녹아버리면 NH4OH가 돼요. 그래서 물에 녹으면서 OH를 내놓을 수 있는 물질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얘도 이제 OH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염기다라고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됐나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주로 얘네들 싹 다 이제 공통적으로 OH-, 얘는 물과 결합을 함으로 인해서 NH4OH 이런 형태가 되면서 OH- 이렇게 또 내놓을 수 있는 물질이 되다 보니까 얘네들은 우린 뭐라고 하자? 염기다라고 표현을 해주게 되는 거지. 됐나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애가 이 친구예요. NaOH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또는요 특정하게 한 명이다라고 표현을 안 해주고 이 친구가 HAO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럼 이 친구는 BOHO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도 얘도 산이고 이렇게 썼을 때도 얘가 염기야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어쨌든 H를 가지고 있고 OH-를 가지고 있는 형태를 그런 형태로 가지고 있는 애들을 우리는 염기다라고 표현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얘네 둘이 있는 상태에서 이건 이제 앞에 내용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얘네 둘이 있는 상태에서 얘가 물에 녹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H+와 Cl-로 이렇게 이온화가 돼요. 뭐가 된다고? 이온화가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물에 녹았을 때 Na+와 OH-로 이렇게 이온화가 되는데 이온화가 된 상태에서 요 H+하고 OH-하고 눈이 맞아버리고요. Cl-하고 Na+하고는 눈이 맞지는 않아요. 서로 스타일이 좀 다르대요. 얘네들은 이제 서로 이제 스타일은 이제 얘네들이 있다가 얘보다 얘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해갖고 이렇게 눈이 맞아버리는데 얘네들은 눈이 맞을 정도는 아니에요.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애들을 직접 반응에 참여하는 애들이다라고 해서 이런 애들 뭐라 그럴 거냐? 알자이온이다라고 표현을 해줄 거야. 뭐라고 할 거라고? 알자이온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요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서로 이제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아. 그래서 수용액 상태에서 그냥 얘네들은 녹아 있는데
녹아있는 상태를 이온으로 쓰는 것보다는 그냥 묶어서 쓰자라고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구경꾼 이온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구경꾼 이온끼리 모인 애들이 바로 뭐가 된 거? 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알자 이온끼리 모인 애들이 뭐가 된다? 물이 된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게 중화 반응의 다야. 이게 중화 반응의 다야. 되셨어?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중요한 포인트는, 자, 얘는 이제 둘이 더해갖고 화학 반응식을 시켜보자고. H2O 되고요. NaCl이 이렇게 돼요. 근데 NaCl은 결합한 상태가 아니라 이온 상태로 녹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큐러스라고 해갖고 수용액 상태라고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해줘요. 그냥 묶어서 썼을 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나중에 화학2에 가면 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배워요. 근데 화원에서는 염은 그렇게 많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냥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진 애가 염이다 라고만 연결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지. 됐니?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가 만들어졌는데, 자, 주인공은 뭐냐? 그 주인공만 이렇게 한번 써볼게. H 플러스하고요 OH 마이너스하고요 둘이 만나서요 뭐가 됐어요? 물이 됐네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 알자 이온 반응식이다라고 표현을 해줘. 또는 알자 반응식 또는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표현을 해주게 되는 거지. 얘네들이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주인공 애들을 보니까 앞에 개수가 1이고 얘도 개수가 1이고 얘도 개수가 1인 상황이잖아.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 몰수로 표현했을 때 몇 대 몇으로 반응해요? 1대1로 반응해갖고 1 만들어지죠? 맞죠? 그거에 차관을 두시면 될 것 같아. 얘네들은 무조건 반응을 할 때 1대1로 반응하는 애들이군요 라고 연결해 주시면 된다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산연기 중화 반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 다뤄졌었잖아. 그래서 요 관련돼 갖고 문제들 많이 나왔었다고. 기억나요? 세빈아? 아니, 안 나요? 나은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주요 포인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되셨어? 오케이. 자, 그럼 한번 책 한번 볼게요. 중화반응, 산과 염기가 반응해갖고 물과 염을 생성하는 반응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염산과 수소나트륨 수용액의 중화반응 해갖고 모형으로 지금 나왔네요. 염산 HCl 보니까 Cl-2개 있고 H 플러스 2개 있네요. 그 다음에 NaOH도 마찬가지로 Na 플러스 2개 있고 OH 마이너스 2개 있네요. 자, 그래서 합쳤어. 합친 그림을 딱 보니까 OH 마이너스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H 플러스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걔네들이 뭘로 바뀌었어? 물 분자로 바뀌었다고. 물 분자로 바뀌어갖고 1대1로 반응해갖고 1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아, H2O가 2개 만들어졌군요. Na 플러스 2개 그냥 남아있고요. Cl 마이너스 걔네들 2개 남아있어요. 얘네들 구경꾼이니까 그냥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지. 되셨어? 그래서 밑에 화학 반응식하고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 알자 이온 반응식에도 별표 하나 쳐놓을게요. 실제 반응에 참여한 이온만으로 나타낸 화학 반응식을 알자 이온 반응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화 반응에서의 알자 이온 반응식은 H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므로 중화 반응에서의 알자 이온 반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지금 나와 있고, 구경꾼 이온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경꾼 이온끼리 만난 애들을 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라고 나와 있어요. 됐죠? 그리고 맨 밑에 중화 반응에 이용해서 나와 있는데 가로로 묶어서 별표 하나 쳐놓을게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한 번씩 나왔고요. 문제로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화원에서도 아주 가끔씩 애들 그래도 점수라도 줘야 되지 않을까 하고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3년기 중화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하고서 쭉 하다가 요거까지 이렇게 넣어갖고 문제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고, 딸딸딸딸 외워야 되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내용 한번 몇 번씩 읽어보면서 이런 내용이 중화반응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구나 라고 연결만 시켜줄 수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볼게요. 현재 읽으세요. 위액이 지나치게 분비되어 속이 쓰릴 때 제산제를 먹는. 위액이 이제 산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많이 분비가 되면 이제 속이 쓰릴 수 있지. 그럴 때 제산제. 여러분들 이제 소화제에 제산제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약한 염기성을 이제 물질을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도 현재 읽으세요. 생선 비린내 없애기 위해서 레몬즙을 뿌린다. 여러분들 저기 굴 먹으러 갈 때 레몬즙 이렇게 주는 경우 있어요.
또는 회목으로 갔을 때 데코 같은 식으로 레몬이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그거 짜는 것도 같이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게 다 비린내 없애려고. 세 번째 읽어보세요, 현지가. 벌레에 물렸을 때 염기성 물질을 바른다. 네, 벌레가 산성의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산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염기성 물질을 바르면 돼요. 비누 발라도 됩니다. 비누도 염기성 물질이니까. 또 4번. 김치찌개에 소다를 넣어 신맛을 줄인다. 신맛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은 소다 좀 넣으면 신맛이 좀 줄어들겠죠. 5번 읽으세요. 산성화된 토양에 석회석을 뿌린다. 석회석이 화학식이요. 거기다 좀 적어 놓을게요. 석회석이 내가 알고 있는 그게 맞나? 맞나? 갑자기 헷갈리네. 잠깐만. 얘인 것 같은데. 산화칼슘. 석회가루. 맞네요. 예. 석회석이 이 친구거든요. 이 친구인데 내가 여기서 지금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 얘하고 요거 두 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얘도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고 얘도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죠. 그럼 차이점은 뭐냐?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애가 누구예요? 금속이죠.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애가 누구예요? 비금속이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할 거냐? 금속 산화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리고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비금속이 돼 있어. 그래서 얘를 비금속 산화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금속 산화물은 염기성을 띠어요. 알아두시면 좋아요. 비금속 산화물은 산성의 성질을 띠어요. 산의 성질을 띠어요. 산성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알아두시면 처음 보는 화학식인데 얘가 산이냐 염기냐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쳤을 때 산소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친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연결해 주시면 된다고. 금속 산화물은 염기성을 띠고요. 비금속 산화물은 산성을 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거라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외우냐면 금속 산화물 염기성, 비금속 산화물 산성. 글자 수 세어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나 이렇게 외워요. 아주 단순하죠. 근데 안 까먹어요. 알겠죠? 금속 산화물, 비금속 산화물. 얘가 한 글자 더 적네? 그럼 얘는 염기성. 한 글자 더 많네? 얘 산성.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금속 산화물이다, 비금속 산화물이다라는 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2단원, 3단원에서 배웠다시피 주기율표상에서 누가 금속이고 누가 비금속은 비구분이 되잖아. 그거 구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석회석 또는 석회가루라고도 표현을 해주는데 그게 산화 칼슘을 이제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말이거든. 그 친구들 딱 화학식을 봤을 때 금속 산화물이구나. 그러면 염기성을 띠겠구나.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된다고. 됐죠? 오케이? 막 졸려 지금 애들 막. 눈이 뭐 동이 벌써 갔어 눈이. 쌤이 거기 추울 수 있는데 괜찮아? 이따 추우면 딴 데로 옮기세요. 자, 재미없는 거는 이제 끝났고 257쪽 갈게요.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라고 나와 있는 거 좀 볼게요. 근데 여기서 벌써 언급을 했어. 자,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 별거 없는데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는 무조건 어떤 상황이 생겨도 지구가 멸망해도 얘네들은 무조건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 이거야. 1대1로 반응한다라는 거지. 이게 주 포인트야. 거기다 네모 쳐놓고 별표 쳐놓으세요. 중화반응에서 산의 H 플러스와 염기의 OH 마이너스는 무조건 몰비가 개수비가 몰비하고 동일하니까 몰비가 무조건 1대1로 반응을 해요. 이게 포인트라 이거지. 되잖아? 졸려? 오랜만에 악수 한번 할까? 정신 차려.
자, 무조건 1대1로 반응하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몰라. 양을 비교를 할 건데, 자, 산이 내놓은 H 플러스의 양과 염기가 내놓은 OH-의 양이 무조건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같아야 되는데 아주 재밌게 여러분들이 1단원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 한번 시켜보라고.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몰농도 개념이 여기서 들어가요. 동현아? 잠깐 좀 깨게 좀 일어나 있어. 몰농도 개념이 들어가는데 우리 현지가 몰농도 또 기가 막히게 잘 알지. 자, 몰농도 공식이 뭐죠? 현지야? 몰농도가 M이죠. 라지 M이죠. V분의 V가 뭐죠? 누구의? 용액의 부피분의 요청을 이제 V다라고 표현을 해주죠. 그 다음에 그렇죠. 용질의 몰의 값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주더라라는 거지. 맞죠? 표현을 해주면 그러면 얘를 기호로만 썼을 때 몰농도는 부피 V분의 용질의 몰 N이야 라고 쓰면 N에 대해서 그러니까 몰에 대해서도 쓸 수 있으니까 몰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한 값이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맞죠? 그러면 지금 여기 봤을 때 H 플러스의 몰과 OH-의 몰이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 그랬어? 1대1로 반응한다 그랬지? 그러면 요 친구의 몰과 요 친구의 몰이 어때야 돼? 1대1로 같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럼 이 친구의 몰농도에다가 부피 곱한 거랑 맞지? 요 친구에다가 몰농도에다가 부피 곱한 거가 다를 수 있으니까 프라임으로 표시한 거야.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라는 게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에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고. 그거를 이렇게 몰농도로도 우리가 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대충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이따 좀 잠 좀 깨면 다시 앉으면 돼. 졸리면 다시 일어나고. 알겠지? 근데 요거만 쓰기에는 조금 그래.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아까 산의 종류를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산의 종류를 비교했을 때 1가산, 2가산, 3가산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하거든요. 그럼 1가산, 2가산, 3가산 도대체 이게 뭐냐? 한 입자, 덩어리가 이온화가 됐을 때 하나의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을 우리는 1가산이라고 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온화가 됐는데 하나가 이온화가 됐는데 H 플러스가 2개 나올 수도 있잖아. 하나가 이온화가 됐는데 H 플러스가 몇 개 나올 수도 있어. 3개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그래서 걔네들 값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해주는데 1가산의 대표적인 얘가 HCl이야. 또는 HNO3 같은 애들이 1가산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또는 뭐 좀 길게 쓰는 CH3, COH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로 1가산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2가산은 H가 2개씩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 현지에게 누구 있어? 그냥 그렇게 째려보지 말고 좀 무서워요. 기억이 안 나요? 아까 저기다 쫙 이렇게 썼던 거죠. 황사. H2, SO4 이런 애들을 우리 이가산이다라고 하자고. 가연아, 그다음. 희승이 다음 준비하세요. 인사는 H3PO4니까 여기 가겠네. 인사 미리 앞서갔네. 자, 희승아, 이가산에 또 뭐 있어? 자꾸 고개가 숙이네. 희승아, 입꼬리가 자꾸 올라가는데? H2CO3. 컨닝을 아주 그냥 대놓고 했어요. H2CO3. 세빈아? 이가산에 또 하나 더 있죠. 책에 나온 건 끝났죠? 책에 나온 것도 근데 아까 잠깐 이거 썼었잖아요. H2S 요런 애들도 이가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럼 염기도 마찬가지로 1가 염기, 2가 염기 요런 애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뭐 삼가염기도 있을 수 있겠지. 이렇게 삼가염기도 있을 수 있겠지. 동현아, 일가염기. 하나가 이온화돼서 하나 OH-를 내놓는 물질을 우리는 일가염기라 그래. 갑자기 숨이 막히니? 숨이 안 차죠? NaOH 이런 거. 얘 OH- 하나밖에 없잖아. 또는 KOH. 이런 애들은 이제 일가염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민재야? 이가염기. CaOH2. 또 BaOH2. 뭐 Mg OH2. 뭐 많지 뭐 이렇게 쓰면은. 태준아? 삼가염기. 싸울래? 현재야? 삼가염기. 그렇지. 그거 생각하고 있었잖아. 아, 니 왜 얘기해갖고 얘 지금 딱 생각하고 있었네. 아, 타임이 두렵게 안 맞네. 그치? 그치? 딱 나오려는데 얘. 안 맞아, 안 맞아. 그치? 이렇게 이런 애들. 되셨어? 됐어? 그러면 무조건 1대1로 만나갖고 얘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가 이가가 만날 수도 있고 삼가 삼가가 만날 수도 있고 삼가 일가가 만날 수도 있고 일가 삼가가 만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 맞지? 그럼 일가 일가가 만났을 때는 얘도 어차피 하나 내놓고 얘도 어차피 하나 내놓으니까 이 식에는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이가하고 일가가 만났다라고 친다면 얘는 두 개를 내놓았는데 얘는 하나밖에 안 내보내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1대1로 반응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거지. 이해 가셨어? 그래서 얘네들의 앞에다가 가수를 써주는데 그거를 n 또는 n 프라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어떤 애들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가수를 이렇게 적절하게 써주면 되겠군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요거 이해 갔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HCl이다 라고 하자 이거야. 뭐라고? HCl이야. 근데 HCl이 0.5 몰농도를 가지고 있대. 부피가 예를 들었고 500ml를 가지고 있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치자고. 그러면 얘하고 완전히 다 반응시켜갖고 물을 만들어지는 누구? 이 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에 대해서 이 식에 집어넣어. 가수 1에다가 몰농도 얼마? 0.5에다가 부피는 이제 리터로 바꿔갖고 쓰면 되겠죠. 근데 얘도 만약에 밀리리터로 나왔다라고 하면 그냥 밀리리터 똑같이 써도 돼요. 어차피 약분되고 없어지는 상황이니까. 알겠죠?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거만하다 얘가. 자, 어쨌든 그냥 500이다 라고 써도 돼요. 단위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러면 얘는 200ml가 있어. 200ml가 있는데 누가 있냐면 누구로 할까? CaOH2를 가지고 있는 애가 있어. 이렇게 됐다라고 치자고. 근데 걔 몰농도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야. 이렇게 나왔다라고 치자고. 그럼 걔 몰농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그냥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얘는 가수가 얼마야? 2죠? 몰농도 알아 몰라? 몰라. 부피 얼마야? 200이야. 그럼 몰농도 미지수 하나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미지수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되게 쉽네. 문제가 이렇게만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근데 문제가 이렇게 한 문제도 안 나올걸 아마. 초반 문제 하나. 초반 문제는 나올 수도 있겠다. 초반에 이제 앞에 페이지에 있는 앞에 이제 첫 페이지에 있는 거에서 이제 3단원에서 쉬운 거 좀 내고 4단원에서 쉬운 거 좀 낼 때 이런 거 이제 좀 나올 수 있겠지. 근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기본이니까 얘는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죠. 오케이? 오케이.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용 나온 게요. 그래서 오른쪽에 조그만한 글씨에 가수라는 개념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원래 내용 본 내용에 있는 식, 맨 밑에 있는 식 나와 있죠. 거기다 별표 쳐놓을게요. NMV N1, M1, V1은
N2, M2, V2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뭐 결국은 이 식 자체가 유도된 거 자체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해? 1대1로 반응해. 그래서 얘 몰과 얘 몰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같으려면 그 몰을 몰농도에서 이제 식을 이렇게 유도해갖고 이렇게 써줬다라는 얘기인 거야. 뭐 별거 없어. 밑에 계산하는 거 간단하게 나왔는데 하나만 살짝 보고 갈까요? 1번 한번 볼게요. 0.1 몰농도 염산 100ml를 완전히 중화하는데 필요한 수산화나트륨 0.1 몰농도가 있대. 그럼 수산화나트륨 부피는 얼마예요? 둘 다 가수 1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0.1에다가 100 곱한 거랑 0.1에다 뭐 곱한 거랑 같아? 100. 그죠? 그러니까 수산화나트륨 100ml가 필요해요. 또는 리터로 바꾼다면 0.1리터가 필요해요.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되게 어렵네요. 더 이상 못 해주겠네요. 너무 어려워서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조그만한 글씨 혼합용액의 액성만 보고 갈게요. 혼합하는 산과 염기의 수용액에 들어있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양에 따라서 혼합용액의 액성이 달라지게 되는데 여기서 액성이라는 건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산성, 중성, 염기성. 오케이? 그래서 중화반응 후에도 H 플러스가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할 거야? 산성이라고 할 거고. 중화반응 후에 OH 마이너스가 남아있다라고 친다면 우리는 뭐라고 할 거야? 염기성이라고 표현해 줄 거고. 근데 H 플러스도 안 남아있고 OH 마이너스도 없어. 그럼 뭐라고 할까요? 중성이라고 표현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되셨어? 또는 반응이 되기 전에 양만 비교해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몰수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자, 258쪽에 중화 적정하기 전에 핸드폰을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거만한 자식. 현지 보고 배워. 얼마나 겸손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겸손이 묻어나 있지. 누가 툭 건드려도 겸손. 자, 중화적정 갈게요. 얘도 어렵지는 않아요.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자, 간단하게 이제 쌤 봐봐. 여기에 산이 있어. 뭐 HCl이 있어. HCl 용액이 있어. 근데 걔의 몰농도는 내가 지금 알 수가 없어. 없는데 NaOH라는 염기성의 몰농도를 내가 알고 있는 애가 있어. 됐죠? 그럼 얘는 지금 농도를 몰라. 얘는 농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래서 뭐 하냐면 얘네 둘이 섞는 거야. 언제까지? 완전 중화가 될 때까지. 딱 섞어서 중화점이 딱 됐다라고 치자 이거지. 중화점이 딱 됐을 때는 무조건 몇 대 몇으로 반응해야 돼요? 1대1로 반응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는 농도를 알고 있잖아. 그럼 거기에서 얘. 하나는 농도를 모르고 있잖아. 거기서 얘. 그럼 얘 얼마 부피 들어갔고 얘 얼마 부피 들어갔는지 알아 몰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 내용을 그대로 중화적정이 이용할 수 있군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그럼 책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가는지 한번 쭉 봅시다. 자, 중화 반응에서 양적 관계를 이용해서 농도를 모르는 산이나 염기의 농도를 알아내는 방법을 우리는 중화적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자, 표준 용액 갈게요. 중화적정에서 농도를 알고 있는 산 수용액이나 염기 수용액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야? 표준 용액이다라고 할 거예요. 동그라미 쳐주세요. 미리 농도를 알고 있는 것. 그 친구를 표준 용액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중화점 중요하죠. 얘도 별표 쳐놓을게요. 중화적정에서 산의 H 플러스의 양과 염기의 OH 마이너스의 양이 같아져서 산과 염기가 완전히 중화되는 지점, 완전 중성이 되는 지점, 그 점을 우리는 중화점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통합과학에서 배웠지? 가연아, 중화점 뭘로 찾았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온도가 최고 높은 지점, 그런 걸로 찾았었고, 현지야 또 뭘로 찾았죠? 희승아 뭘로 찾았죠? 중화점 어떻게 찾았죠? 네. 잘. 어떻게 잘? 동현은 어떻게 찾았죠? 중화점? pH를 이용해서도 pH가 뭐일 때?
7일 때. 세빈아 어떻게 찾았죠? 태진이 어떻게 찾았죠? 중학점? 했잖아. 온도. pH도 했어. 용액 아니야. 잘 아니야. 어떻게 찾았죠? 아, 이렇게 찾았어요? 아, 이렇게 찾았어요? 그럼 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민지 어떻게 찾았어요? 부피요, 부피. 부피로도 약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 이용을 하지는 않아요. 아, 중요한 게 나왔는데. 세 글자인데. 약인데. 그래, 쥐시여. 넌 용액이라며. 아니, 용액이라며. 그럼 페네프탈린 용액이나 메테오 오렌지 용액이나 아니 뭐 BTB 용액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용액?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야, 용액이 도대체. 그러니까 네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지시액이었던 거잖아. 근데 용액이라고 얘기하면 뭐 잘하는 거나 뭐 이렇게 해갖고 잘하는 잘보다 나요? 난 비슷한 것 같은데. 희성이 질 거야 여기서? 안 지고 싶다는데. 자 그렇게 찾았습니다. 그렇게 찾는 거를 비교해갖고 우리가 중화적점을 볼 건데 3번 별표 쳐져 있는 거 농도를 보는 염산 수용액 염산을 수산화 나트륨 표준 용액으로 중화적정하기 한번 읽어볼게요. 가연 읽어주세요. 동그라미 1번. 농도를 모르는 HCl을 피펫을 이용하여 일정량을 정확하게 취한 다음 삼각 플라스크에 넣습니다. 네, 삼각 플라스크에 넣었어요. 두 번째 희승 읽어주세요. 그렇죠.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넣네요. 그럼 희승아 페노프탈레인은 산성, 중성, 염기성인데 무슨 색이죠? 각각? 그거는 메테오 오렌지. 무무빨. 그렇죠. 무무빨. 적어놓으세요. 페노프탈레인은요. 산성일 때 무색이고요. 중성일 때도 무색인데 염기성으로 싹 바뀌는 순간 무슨 색으로 바뀌어요?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용액이야. 그래서 HCl에다 같이 섞어놨어. 자, 세빈 읽어주세요. 3번. 자, 처음 부피를 측정하는 이유는 뭘까요? 나중 부피를 알아서 NaOH가 얼마만큼의 부피가 들어갔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언제? 그 나중 부피는 언제 측정할까? 중화점이 딱 됐을 때. 그래서 실질적으로 밑에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누굴 넣어놨어? HCl도 넣어놨고 누구도 같이 넣어놨어? 페노프탈린 용액도 같이 넣어놨죠? 맞죠? 그리고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위에다가 이렇게 구멍 내서 여기다가 뭘 집어넣느냐? NaOH를 넣어주는 상황인데 얘에서 이제 방울을 한 방울씩 똥똥똥 이렇게 떨어뜨릴 거예요. 아마 이거 할 것 같아요. 처음 뭐 용량 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하나 딱 떨어뜨리잖아. 그럼 딱 떨어뜨린 그 부위가 빨갛게 바뀌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다시 무색으로 돼요. 왜? 떨어뜨린 그 순간은 거기는 잠깐 염기성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빨간색이 됐다가 어떻게 될까? 용액은 계속 어차피 거기 내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입자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시 산성이 돼서 무색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 갔죠? 그래서 얘는 계속 뭐 해주는 게 좋냐면 저어주는 게 좋아요. 저어줘야지 정확한 중화점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이해 가셨어? 그래서 여기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 그래서 보통은 좀 실험기구가 좀 좋다라고 친다면 여기에 마그네틱 바를 이렇게 넣어놓고요.
계속 저어주는 게 귀찮으니까 마그네틱 바를 넣어주고 여기다 교반기가 있어서 교반기 자체 그 밑에서 N극 S극이 계속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면 이 마그네틱 바가 같이 이렇게 계속 바뀌는 대로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이렇게 저어줄 필요가 없죠. 아, 있는데 하래요? 아, 굳이 있는데 하래요? 손으로 겁나 하래요. 아, 좀 그러네. 어쨌든 그걸 이제 보통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열심히 저어주시면 돼요. 열심히 이렇게 저어주시면 되고, 어쨌든 얘는 계속 이렇게 흔들어줘야 되는 거야. 얘는 휘저어줘야 돼. 휘저어진 이유가 뭐냐면 방울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고. 샘 실험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얘 방울수를 셌어요. 미리 요 실험기구 요거 뭐라 그래야 돼? 뭐 뷰렛이라고 해갖고 거기 이제 피펜 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아야야야 자 거기서 이렇게 한 방울 뭐 떨어뜨릴 때마다 미리 20방울 떨어뜨릴 때마다 나무 부피 측정하고, 또 한 번 다시 또 떨어뜨릴 때마다 나무 부피 측정하고, 또 떨어뜨릴 때마다 나무 부피 측정해갖고 한 방울당 얼마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미리 계산을 해놓는 거지. 오케이? 그러고서 얘가 방울이 하나 또 떨어져. 또 떨어져. 그걸 이제 옆에서 한 친구는 계속 그 방울수만 세는 거야. 방울수만 세고, 또 한 친구는 뭐 하냐면 이거 계속 젓는 거 하는 거지. 교반기 있으면 저을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색 변화가 제대로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는 걸 계속 보는 거지. 그래서 떨어져갖고 그 주위가 빨간색으로 바뀌었다가 계속 휘어지면은 다시 무색으로 바뀌고, 또 떨어져갖고 무색으로 바뀌고, 또 떨어져고 무색으로 바뀌고, 또 떨어져고 무색으로 바뀌고, 또 떨어지고 무색으로 바뀌고, 또 떨어지고 무색. 와! 안 바뀌어. 그럼 딱 그때가 중화점이 되는 거야. 이해가셨어? 아니지. 완전 바뀌는 거지. 다시 빨간색으로 됐다가 무색으로 바뀌는 게 안 된다고. 그래서 아예 이제 올 빨간색으로 바뀌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 한 방울 떨어뜨렸는데 용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거기가 약간 붉은색으로 됐다가 다시 휘저어주면 다시 무색으로 바뀐다 그랬잖아. 그 과정이 안 일어난다고, 더 이상. 마지막 중화점이 딱 됐을 때 그 마지막 그 방울이 딱 떨어지잖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빨간색으로 싹 바뀌면서 휘저어줘도 다시 무색으로 변하지가 않는다고. 그럼 연기성이지. 근데 그 순간은 딱 중화점에서 연기성을 싹 넘어가는 순간이잖아. 그러니까 거의 중화점에 가깝다라고 보게 되는 거지. 그럼 빨간색이면 중화점이에요? 그때를 중화점이라고 우리가 보통 보는 거야. 그때를. 오케이? 실험 이해 갔어? 이해 가죠? 희승아? 말을 해라. 세민이? 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4번 읽어볼게요. 동현 읽어봐. 흔들어줘야 됩니다. 민재 읽어. 전체가 붉은색으로 변하는 순간 뷰렛의 꼭지를 잠그고 AOH 수용액의 나중 부피를 측정한 다음 저 공식을 이용하여 HCl의 농도를 계산합니다. 그렇죠. 요렇게 갖고 중화적정을 이용을 해서 모르는 시약의 몰 농도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없다? 있대요. 요거 아마 실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페노프탈레인은 변색 범위가 왼쪽에 보시면은 8에서 10 사이에서 일어나고요. BTB 용액은 6에서 7.6 사이에서 일어나고, 메티오렌즈 같은 경우는 3.1에서 4.4로 일어난다라는 거 나와 있죠. 메티오렌즈가 빨로노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BTB 용액은 노초파라고 적어 놓으시고, 페노프탈레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무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중화점이 됐을 때 메티오렌즈는 빨로노니까 빨간색이었다가, 이 실험을 똑같이 하는데 메티오렌즈를 넣었다면 빨간색이었다가 무슨 색으로 바뀌는 순간? 그렇지. 노란색으로 바뀌는 순간에 중화점이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TB 용액은 노초파니까 노란색에서 무슨 색으로 됐을 때? 초록색으로 됐을 때를 하는데, 노란색에서 초록색으로 됐을 때 색깔의 변화가 딱 일어나지는 않으니까 BTB 용액은 잘 안 써요. 그래서 메티오렌즈 용액이나 또는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쓰게 되는 거고, 제일 좋은 거는 얘네 변색 범위 자체가 좀 애매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하기에는 지시하기 편하긴 한데, 제일 좋은 거는 pH기를 이용해갖고 쓰는 게 제일 좋아요. pH기 이용을 해갖고 방울수를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pH가 딱 7이 되는 순간 그때 멈추면 되겠지.
그래서 나중 부피 측정해갖고 처음 부피하고 나중 부피 차이점 이용해갖고 얼마 부피가 들어갔을 때 중화점이 됐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지. 이해 가셨어? 그래서 지시하고로 하는 건 정확하게 중화점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는 그 언저리가 중화점 근처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정도만 실험을 하는 거지. 되십니까? 이해가요? 이해가죠? 오케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2번 중화적정 모형과 이온수는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258쪽에 중화적정 모형과 이온수 변화 나와 있는 거 보이나요? 보여요? 그거 저기 그래프로 나와갖고 찾는 것들 고등학교 1학년 때 했었던 거 기억나요? 잠깐 보고 갈게요. 할 일도 없는데. 아, 오늘 할 일 많지? 문제도 싹 풀어야지. 자, 갈게요. 자, 지금 거기 그림 보시면 염산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으로 중화적정할 때의 반응의 모형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것만 해도 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첫 번째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누가 원래 있었어? 염산이 있었어. 일가산이 있는 상태에다가 누굴 넣어주느냐? 일가염기를 넣어주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보려고 해요. 오케이? 그러면 일가산이 있는 상태에서 이가염기를 넣는 경우도 있겠죠. 일가산이 있는 상태에서 삼가염기를 넣는 경우도 있겠죠. 또는 이가산이 있는 상태에서 일가염기를 넣는 경우도 있고 이가가 있는 상태에서 이가를 넣는 경우도 있고 이가가 있는 상태에서 삼가를 넣는 경우도 있겠죠. 그걸 그냥 다 해볼게요. 알겠습니까? 그걸 다 해봐야 돼요. 다 하다 보면 뭔가 좀 보이는데 뭐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일가산에 누가 있느냐? HCl이 있다라고 치고서 염기를 넣는데 누굴 넣느냐? NaOH를 넣는다라고 치자고. 그래서 여기다가 뭘 쓸 거냐? 이온의 개수만 써볼게요. H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한번 쭉 써봤어요. 자, 얘는 원래 있었던 상태에서 얘를 추가로 조금씩 넣어주는 상황인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원래 있는 상태니까 얘네들의 개수는 계속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10개씩 있다라고 정할게요. 10개씩 원래 있었어 라고 생각하고 처음 상황에서는 안 넣었으니까 0개 0개라고 이렇게 쳐보자 이거지. 됐지? 그래서 얘네 한 번 넣을 때마다 몇 개씩 들어가냐? 2개씩 들어간다. 2개씩 들어간다 라고 가정을 하자 이거지. 2개씩. 첫 번째 한 번 넣어줬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 2개 이렇게 들어오겠죠. Na 플러스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애잖아. 그치? 그럼 넣어준 만큼 그대로 용액 속에 녹아있을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얘는 2개 들어오자마자 반응해서 얘 2개랑 반응해서 없어져요. 물로 바뀌어요. 그래서 물이 2개 이렇게 생길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2개 바뀌면서 얘는 8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얘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애니까 10개 그대로 남아있을 거고요. 요거 숫자 이해가요? 태민이 이해가요? 이해가냐고. 한 번 더 할게요. 자,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2개가 들어온 상황인 거야. 여기서는 OH 마이너스 2개 들어오자마자 얘 2개랑 반응해갖고 얘 2개 없어지고 얘는 들어오자마자 반응했으니까 없어. 됐지? 그리고 2개 반응해갖고 물 2분자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됐죠? 그리고 Na 플러스는 반응 안 하니까 그냥 그 2개 그대로 남아있을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반응 안 하니까 그대로 남아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숫자를 써준 거예요. 한 번 더 넣어줬다라고 쳐보자. 한 번 더 넣어주면은 얘 어떻게 되느냐? 2개 없어지고요. 10개 그대로고요. 4개 되고요. 얘는 들어오자마자 다 반응했으니까 없고 얘는 2개가 더 생기니까 총 4개가 이렇게 될 거야. 이해가죠? 이제 그냥 쭉 쓸게요. 세 번째 넣어줬을 때 4개, 10개, 6개, 0개, 6개. 네 번째 넣어줬을 때 2개, 10개, 8개, 0개, 8개 이렇게 될 거고요. 다섯 번째 넣어줬을 때 0개, 10개, 10개, 0개, 10개 이렇게 되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딱 봐도 요 시점에 H 플러스도 없고 OH 마이너스도 없는 상황이니까 무슨 상태? 중화점 상태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한 번 더 넣어줬어. 6번 넣어줬어. 없고요. 10개고요. 12개 되고 얘는 이제 반응할 애가 없으니까 2개가 채로 생기겠죠. 물분자수는 그대로 10개가 그대로 될 거고요. 맞죠? 하나만 더 할게요. 7번째 넣었어. 어떻게? 0개, 10개, 14개, 4개, 그 다음에 10개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게 될 거다라는 거지. 이 숫자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쭉 한번 써보시면서 이런 것들 좀 파악을 해보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한 칸을 더 만들 수 있는데 전체 이온수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데 얘 전체 이온수 몇 개예요? 20개고요. 몇 개예요? 20개고요. 몇 개예요? 20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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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도 20개인데 그 다음부터는 20개가 아니라 요렇게 다 더하는 거니까 몇 개? 24개가 되고요. 요렇게 더하니까 몇 개? 28개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가 이온수를 쭉 쓰게 된 거고 거기에서 물분자 만들어지는 개수와 그 다음에 전체 이온수의 변화까지도 지금 표현을 해준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일가산이 있는 상태에서 일가염기를 넣거나 또는 일가염기가 있는 상태에서 일가산을 넣거나 이런 식으로만 나오면 너무 좋죠. 전체 이온수 중화점까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죠? 안 변하고 그 이후부터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요. 이렇게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게 될 거고 그 다음에 H 플러스는요 점점 줄어들다가 그 다음부터는 0 이후로 중화점 이후부터는 0으로 계속 유지가 돼요 라고 할 거고 Cl 마이너스 원래 있었던 A의 구경권 이온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양의 변화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Na 플러스 넣어주는 애 추가로 넣어주는 애의 구경권 이온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넣어주는 애의 알자 이온 같은 경우는 없어졌다가 그 중화점 이후부터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날 거다라는 거지. 됐죠? 근데 모든 산염기의 중화 반응이 이게 중화 적정을 하는 과정 중에서 다 이런 형태로 이온수의 변화가 생기지는 않더라라는 거야. 않더라. 그래서 좀 여러 개를 좀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서 비교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는요. 이가산이 있는 상태에서 일가염기를 넣어주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가볼게요. 이가산이 있었어. 뭐 H2SO4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자고. 거기다가 일가염기 NaOH를 넣어주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지. 되셨죠? 자, 그랬을 때 똑같이 쓰세요. H 플러스 SO4 2 마이너스 Na 플러스 OH 마이너스까지 쓰고 생겨되는 물 분자수하고 전체 이온수까지 같이 쓰면서 비교를 해주는 게 좋은데 자, 이 친구가 총 5개 있었다라고 치자고. 몇 개 있었다고? 5개 있었고 얘는 한번 넣어줄 때마다 2개씩 들어온다라고 치자 이거지. 됐죠? 자, 한번 써볼게요. 자, 얘 몇 개 있어요? 처음에 안 넣었을 때 10개 있고요. 얘는 5개 있고요. 없고요. 물분자수 생기지 않았어요. 전체 이온수는 15개가 되는 상황이에요. 맞죠? 자, 여기서 이렇게 끊어버릴 거야. 자, 첫 번째 넣어줬어요. 넣어줬으면은 얘는 2개 없어지니까 8개 되겠죠? 반응 안 하는 애니까 그대로 5개 남아있겠죠? 새로 생기는 애인데 반응 안 하는 애니까 2개 이렇게 생기겠죠? 얘는 들어오자마자 반응하니까 0개 이렇게 되겠죠? 그럼 물분자수 2개 생겼겠지. 그래서 얘 2개 생길 거야. 근데 전체 이온수를 보세요. 몇 개예요? 똑같아요. 15개예요.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이라 이거지. 맞죠? 또 넣어줘. 6개, 5개, 4개, 0개. 전체 이온수 몇 개예요? 15개고요. 물분자수 4개 이렇게 만들어져요. 맞죠? 그죠? 또 4개, 5개, 6개, 0개, 6개 똑같이 물분자수, 전체 이온수 15개 이렇게 그대로 만들어지죠. 또 넣어줘요. 2개, 5개, 그 다음에 8개, 그 다음에 0개, 물분자수 8개 만들어주고 전체 이온수 15개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또 넣어줘요. 0개, 5개, 10개 되고요. 0개 되고 물분자수 10개 만들어주고 전체 이온수 15개로 그대로 유지가 돼요. 맞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넣어주게 되면 0개, 5개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12개, 2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전체 이온수가 몇 개가 돼요? 물 분자수는 그대로 10개 안 변화 없고요. 전체 이온수는 몇 개 돼요? 19개가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야. 여기까지만 딱 하자고. 그러면 지금 일가산에다가 일가염기 넣었을 때, 이가산에다가 일가염기 넣었을 때 그런 상황이 전체 이온수는 동일한 양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물 분자수 중하점까지, 여기가 중하점이 되는 상황이니까 중하점까지 됐을 때 똑같이 이렇게 늘어나다가 더 이상 드러나지 않는 변화가 생기고요. 얘 줄어들고요. 얘보다는 적은 양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상황인 거고요. 맞죠? 얘 계속 늘어나고요. 얘 없다가 나중에 그 이후로 증가하는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지.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개만 딱 했을 때 여기서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을까 없을까? 일반화를 시키면 안 돼. 전체 이온수는 그럼 계속 일정하다가 계속 늘어나는 형태가 나타나는가? 실제로 아닌 경우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봐야 될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만 좀 바꿔 볼 건데 어떻게 바꿔 볼 거냐면 요 밑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여기 밑에 보여요? 저도 괜찮겠죠? 오케이. 자, 3번은 여기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일가산이 있는 상태에서 이가염기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가염기를 이렇게 넣어보는 상황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 일가산은 HCl이 들어가 있었고요. 10개 있었다라고 치고요. 이가염기는 누가 들어오느냐? CaOH2가 들어온다라고 칩시다. 얘는 하나씩 들어온다라고 치자고. 한번 들어올 때마다 하나씩 들어온다라고 치자. 그래서 똑같이 써요. H 플러스 Cl 마이너스 Ca2 플러스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하고 물분자수 수고 전체 이온수 토탈 이온수 이렇게 T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한번 적어보자고. 귀찮아. 10개 있었고 10개 있었고 없었고 물분자수 안 생겼고 전체 이온수 20개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인 거야. 맞지? 자, 한번 넣었다 치자. 그러면 얘는 얘 하나 들어오고 얘 2개 들어오겠죠. 2개 들어온 게 얘하고 2개 반응하겠죠. 그럼 얘는 8개 이렇게 될 거야. 됐죠? 얘는 10개 그대로 남아있을 거야. 얘는 하나만 들어와요. 들어오자마자 없어요. 물분자수 2개 생겨요. 전체 이온수가 19개가 돼버린다고. 전체 이온수가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네요. 그죠? 안 해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요거 이해 가요? 뭔 말인지 알겠죠? 한 번 더 해보자. 6개고요, 10개고요, 2개고요, 0개고요, 4개 만들어지고 몇 개 돼요? 18개 되네요. 하나씩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해보자. 4개 되고요, 10개 되고요, 3개 되고요, 0개 되고요, 6개 되고 17개가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또 넣어보자. 2개 되고요, 10개 되고요, 4개 되고요, 0개 되고요, 8개 되고요, 합쳐니까 16개가 되는 상황이에요. 또 넣어 0개, 10개, 6개, 5개 그 다음에 0개, 10개 되고 15개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맞죠? 중하점이 여기서 이렇게 끝났어요. 맞죠? 거기서 한 번 더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0개고 10개고 얘는 6개 되고 얘는 2개가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이 되겠지. 물분자수는 변화가 없지만 전체 이온수는 어떻게 되는 상황이야? 다시 늘어나는 상황. 18개로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러니까 누구 대신에 누가 채워지는가를 잘 봐라라는 거야. 지금 이렇게 3개만 이제 살짝 한번 해볼 건데 보세요.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지금 여기 상황 보면 20개가 있었죠. 그쵸? 근데 OH 마이너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얘가 2개 들어옴으로 인해서 얘가 2개 없어졌잖아. 그 2개 없어진 거를 얘가 2개를 채웠단 말이야. 그래서 전체 이온수가 변화가 없었던 거야. 맞죠? 그런데 얘를 보세요. 10개 10개 그대로 있었는데 동현아 10개 10개 그대로 있었는데 한 번 넣었을 때 2개가 사라졌는데 대체로 하는 구경꾼 이온 자체가 하나밖에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전체 이온수가 뭐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거야. 오케이? 그것만 생각하면 이제는 전체 이온수가 줄어들다가 늘어나는군요. 일정하다가 늘어나는군요. 라는 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나머지 해볼 필요 없이. 해봐야 돼요? 그럼 한번 해보자. 저 안 써져 있는 거 한번 가보자. 4번 이렇게 한번 가보자. 4번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삼가산이 있었다라고 치자고. 삼가산 누가 있을까?
H3PO4라는 애가 있었다라고 치자고. 됐지? 그 상태에서 누굴 넣어줄 거냐? 누굴 넣어줄 거냐? 누구 넣어줘볼까? NaOH를 이렇게 넣어준다. 일가 염기를 넣어주는 상황이다라고 쳐보자 이거지. 그러면 원래 개수를 처음부터 한번 써봐. H 플러스랑 PO4 3 마이너스랑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랑 이게 몇 개만 이렇게 한번 해보면 바로 나온다는 얘기지. 얘 원래 개수 뭐 5개 있었다라고 치자. 몇 개 있었다라고? 5개 있었다라고 치자. 5개 하지 말고 4개로 하자. 4개. 짝수로 가자. 짝수. 그럼 4, 3, 12, 12개 있었어요 원래. 4개 있었어요. 없었으니까 전체 이온수 몇 개야? 16개로 지금 전체 이온수 토탈이 전체 이온수 16개로 시작한단 말이지. 하나만 더 해보면 이제 바로 나온다라는 얘기야. 자, NaOH 2개씩 들어온다라고 치자. 2개씩. 2개씩 들어오면 얘 2개 들어오니까 2개 없어지죠. 없어졌어. 그대로야. 들어오자마자 반응했어. 2개를 채워줘 안 채워줘? 채워주잖아. 그러면 전체 이온수 변화 없다 이거지. 중화점까지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오케이? 느낌 왔어? 그러면 하나 더 해보자. 5번에 이렇게 한번 가볼게. 자, 3가 똑같이 있는 상태에서 누굴 넣어줄 거냐면 CaOH 플러스 OH2를 이렇게 넣어줘 보자 이거지. 3과 똑같이 H3PO4야. PO4. 그러면 H 플러스 PO4, PO4 3 마이너스 그 다음에 CA2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고 전체 이온수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얘도 원래 4개 있었어요. 그러면 12개 있었고요. 4개 있었고요. 없었고 전체 이온수 16개로 지금 유지가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런 상황에서 얘 2개씩 하나씩 들어온다라고 치자. 1개씩 들어온다라고 치자. 1개씩 들어오든 2개씩 들어오든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 나타낼 거니까 하나씩 들어오자. 자, 하나 들어오면 OH-2개 들어오죠? 그럼 얘는 10개 되죠. 없어진 게 2개 없어졌어요. 그럼 채워진 게 2개가 돼야지 전체 이온수는 일정하게 유지가 될 텐데 얘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얘는 하나밖에 안 들어오잖아. 그러면 얘는 들어오니까자마자 반응하고 없어져 버렸으니까 얘는 15개가 될 거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러니까 없어진 만큼 채워주는 애가 똑같은 개수만큼 채워지는지를 잘 보면 될 거다라는 거지. 이해 가요? 얘 이렇게 위에 3개 있는 애들은요 다 일가 애들이 들어왔죠. 그러면 없어진 만큼 채워지게 되는 거야. 언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만하게 이렇게 사장님처럼 이렇게 앉아 있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요 이가가 들어왔죠. 그러면 의심할 만하다라는 거지. 느낌 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3가가 들어와도 마찬가지겠지. 3가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 AlOH3가 들어온다라고 치자 이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얘 들어온 만큼 H 플러스는 없어지죠. 그럼 얘 하나 들어온다라고 치면 OH만에서 3개 없어졌잖아. 3개 없어졌는데 채워지는 건 얘는 하나밖에 안 채워지잖아. 그럼 전체 이온수 어떻게 될 거라고? 그렇지, 줄어들 거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 안 한 거 딱 하나 있어. 뭐 있을까? 안 한 거 하나 있는 거 같은데? 없어? 앙금까지는 안 나올 거야. 아이씨. 보세요. H2SO4랑 BaOH2가 들어오면요. 이건 이제 전혀 새로운 내용이 돼요. 이유는 뭐냐면 이온화를 시켜볼게. 2개 H 플러스랑 SO4 2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 되고요. BA2 플러스랑 2개의 OH 마이너스 이렇게 되거든요. 얘는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이 친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이온이다라고 얘기를 해? 알자 이온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얘네 둘이도 알자 이온이에요. 얘네 둘이 만나갖고 앙금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있는 상태에서 얘를 넣든 얘가 있는 상태에서 얘를 넣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싸그리 다 없어진다는 거지. 그럼 중화점이 되는 순간에는 어떻게 될까요? 용액에는 이온이 없는 상태가 나와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류수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물을 사용하게 되면 이온은 녹아 있을 거고요. 중류수를 사용한다면 그 상태에서는 이온이 없는 상태가 될 거다라는 것도 연결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어쨌든 얘하고 둘이 반응했을 때는 구경꾼 이온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모두 다 알자 이온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만나면 흰색 앙금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고 얘네들은 물로 만들어지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지. 그런 상황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쭉 많이 이렇게 쓰기는 했는데 이거는 꼭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몇 번까지만 2번까지만 해봐도 우리가 패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 아예 안 넣었을 때에서 한 번씩 넣었을 때 어떤 상황의 영상이 나타나는지 전체 이온수 같은 거 많이 물어보니까 그것도 좀 기억을 해두고. 그러니까 전체 이온수가 일정해요. 전체 이온수가 증가했어요. 전체 이온수 뭐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지. 되셨어?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몇 가가 있고 몇 가가 넣어주는 거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지. 되셨어? 2가가 있는데 3가 한번 넣어볼게요. 2가가 있는데 3가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 그건 안 했지. 3가가 있는데 2가는 넣었잖아. 2가가 있는데 3가를 한번 넣어보자. 뭐 비슷할 것 같긴 한데 2가산이 있는 상태에서 3가 염기를 넣어본다라고 한번 해보자고. 2가산이 있는 상태야. 그러면 H 플러스 SO4 2 그 다음에 3가야 Al3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가보자. 자, 얘네들이 H2SO4가 되는 상황이니까 얘가 몇 개 있다라고 칠까? 5개 있다라고 치자. 5개, 10개, 5개, 0개, 0개 이렇게 한번 가보자. 됐죠? 그런 상태에서 3가 염기에 Al OH3가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근데 나는 그냥 딱 눈치 봐도 어떻게 될 것 같아? 왠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전체 연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얘 하나씩 들어온다라고 칩시다. 몇 개씩 들어온다고? 하나씩 들어온다라고 치자. 한번 넣으면요. OH-3개 들어와요. 그럼 얘 7개 될 거예요. 얘는 5개 그대로 남아있을 거고요. 얘는 몇 개 생겨? 1개 생기죠. 그 전에 전체 연수 몇 개였어? 15개였죠? 그 다음 전체 연수 몇 개 됐어요? 13개 됐죠? 그러니까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날 거다 라는 거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지겨운데 어쩔 수 없어요. 직접 니네가 부딪혀 보는 수밖에 없어요. 부딪혀 봐서 전체 연수가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딱 2개까지만 해보시면 돼요. 그럼 그 변화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259쪽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왼쪽에 있는 중화적정 방법을 다시 실험으로 해주는 내용이거든요. 특히 흥덕고 같은 경우는 요거 수행평가로 본다라고 하니까 요거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모르겠는 거 있으면 톡하면서 다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남은 시간 동안에 문제 몇 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것 같은데요. 265쪽에 별표 쳐져 있는 7번 한번 잠깐 볼까요? 8시에 수업 끝나는데 이걸요? 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네, 7번. 몰농도가 같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종액을 서로 다른 부피로 혼합한 용액 가라에 대한 자료이다. 몰농도가 같네. 땡큐네. 문제 보세요. 몰농도가 같대요. 뭐가 같다고? 그러고 염산하고 수산화나트륨 둘 다 몇 가? 1가예요.
그럼 부피가 같으면 같은 몰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가 무슨 점이야? 중하점이야. 이해 가요? 그럼 가나는 염기성, 라는 산성. 굉장히 친절한 문제죠. 학교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뭐 초반에 뭐 몇 문제나 내려고 초반에 낼 거 엄청 많은데. 어? 초반에 한 10개 정도는 이제 다 버리는 그냥 주는 문제고 춤추는 예, 알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죠?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별표가 있는 9번 한번 가볼까요? 자, 표는 H2A 수용액과 BOH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액 가다에 대한 자료이다. 수용액에서 H2A는 H 플러스와 H 플러스하고 A2-로 BOH는 예, 알겠습니다. 자, 가나다가 쭉 나와 있고 혼합전 용액의 부피가 5, 10, 20, 25, 20, 10 나왔고 액성 와우 땡큐. 어서 땡큐. 나에서 땡큐. 완전 땡큐.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걔가 기준이 돼요. 뭐가 된다고? 그 친구가 기준이 될 거예요. 그걸 이용해 갖고 나는 문제를 접근해 갖고 풀어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건데 9번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H2A랑 BOH랑 비교를 했을 때 지금 가상황, 나상황, 다상황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줬는데 5, 10, 20이고요. 얘는요 25고 22고 10이다라고 했는데 얘가 지금 중성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줬단 말이야. 칠판 보세요. 자, 기준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자, 지금 나 상황이 기준이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얘 이온화돼서 B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얘도 이온화돼서 H 플러스와 A2 가 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자, 10ml에 A2 플러스가 10개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냥 가정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니네 꿀리는 대로 하세요. 10개 있다라고 가정하면요. H 플러스는요. 20개 있어요 라고 가정해 주시면 되는 거야. 왜? 얘 하나당 얘 2개씩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해가죠? 그래서 20개 10개 있어요 라고 가정을 했는데 자, 중요한 포인트는 중성이에요 라는 얘기니까 H 플러스 개수하고 여기서 OH 마이너스 개수가 어때야 돼 동현아? 같아야 되죠. 일어났죠. 그래서 얘도 몇 개가 돼야 돼? 20개가 돼야 돼요 라고 해서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기준이 잡아지는 거야. 그럼 현지야 B 플러스는 몇 개가 될까요? 20개. 왜 20개요? 얘하고 1대1로 이온화가 되는 상황이니까 20개요 이렇게 정할 수 있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나머지 다에 대해서도 개수를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이게 이제 이온수가 되는 거지. 또는 이온의 몰수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러면 얘는 몇 개? 20개에서 20개니까 10개면 10개 10개요. 25개는 25개 25개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맞죠? 10개에서 20개 10개니까 20개에서는 20개 40개가 될 거고 5개에서는 5개 10개가 되겠군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반응하는 애가 얘 10개랑 얘 25개 반응하니까 얘가 훨씬 더 많이 남겠지. 반응 후에 얘는 몇 개가 남아요? 15개가 남는 BOH, OH-가 남게 되는 거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얘가 10개랑 얘 40개가 반응한 상황이니까 얘는 10개가 모두 사라지게 될 거고 얘도 여기서는 10개가 모두 사라지게 되는 상황인데 얘는 40개에서 몇 개가 남아? 30개가 남아버리는 상황이 생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이렇게 정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기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는 거야. 자, 가 반응 완결하고 다도 반응 완결한 다음에 가와 다를 혼합했을 때 액성은 뭐예요? 라고 현지한테 물어본단 말이야. 재밌겠지? 그러면 얘는 OH- 몇 개 남았어?
15개. 얘는 H 플러스 몇 개 남았어? 30개나 남아있지? 그러면 얘네 둘이 반응을 해도 얘 15개 남죠? 그럼 액성이 산성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문제가 나왔다? 그럼 기준 먼저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 기준은 무조건 뭐로 잡는다? 중하점에서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하나니까. 중하점에서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는 무조건 1대1로 같아야 되니까. 오케이? 지금 이 문제는 농도가 같아요? 달라요? 같은 부피 내에 이온수를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같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농도가 같고 같은 산, 같은 가수에 해당되는 산과 염기다라고 친다면 아까 7번처럼 그냥 부피가 같을 때가 중하점이야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그런 문제는 잘 안 나올 거다라는 거지. 아셨어? 그래서 중성이 나왔을 때 개수를 여러분들이 좀 적어보고 나름대로 이렇게 적용을 해보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봐야 될 거라는 얘기야. 많이 풀어보시는 밖에 없어요. 진짜로. 자꾸 풀어보고 자꾸 풀어보면서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기억은 뭐다? 니은 같은 부피 속의 전체 이온의 양은 이것이 이거의 몇 배예요? 이런 것도 이제 확인이 되겠지. 같은 부피에서 몇 개씩 이제 파악하면 되는 거니까. 디귿 용액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의 몰농도의 합은 디귿 어떻게 해요, 그래요? 용액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의 몰농도의 합. 그냥 부피분의 이온수로 이온수 몰수로 계산하시면 돼요. 부피 더해주면 되지. 가는 부피가 얼마야? 둘이 더해서 30이죠? 나도 30이죠? 다도 30이죠? 그럼 부피 다 동일하죠? 그럼 이온수 자체가 몰농도의 합하고 동일하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들이 풀어 제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풀까요? 11번 한번 가봅시다.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0.1 몰농도 염산 5리터와 0.1 몰농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Xml를 혼합한 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Cl- 개수를 세세요. 몇 개예요? 한 개밖에 없죠. 그쵸? 근데 Na 플러스는 몇 개예요? 3개죠. 그러면 수산화나트륨 Xml에는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3개씩 들어왔어 라는 얘기인 거고 염산 0.1 몰농도 HCl 5ml에는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하나씩 들어왔어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림 보고 그거 빨리 파악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같은 몰농도잖아. 같은 일가잖아. 가수가 자체가 둘 다 똑같이 일가잖아. 그럼 X 밀리리터는 몇 밀리리터다라고 파악할 수 있겠어? 딱 3배 차이 나니까 15밀리리터겠군요. 이런 거 파악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오케이. 그리고 17번을 가라 이 새끼들아 그래. 오늘 수고들 하셨어요. 문제 꼭 풀어보세요. 풀어보세요. 꼭 반드시